네, 염소환 이사와 함께하는 담대한 예측입니다. 염 이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장의 수급이 일단은 반도체로 확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시장의 색깔이 또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이사님? 네, 그러니까 많은 네. 분들이 가장 이제 기다렸던 아마 어제 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반도체나 이제 대형주들이 그동안 정말 부진했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막 가는 것만 가고.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드디어 시장이 좀 꿈에서 깼다. 꿈에서 깨서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다 가상 세계에 이제 취해 있었잖아요, 사실 시장이. 네. 근데 이제 실제 현실로 좀 돌아온 것 같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 CEO의 그 공급 부족 완화 이 언급이 좀 컸던 것 같고, 또 그날 공교롭게도 뭐 CT증권이라든가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올렸고, 그 배경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디램 업황이 좀 턴할 것 같다. 사실 그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8월 달이었나요? 그 모건 스탠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겨울이 안 온 건 아닙니다. 좀 오긴 왔는데, 거기 보고서에 나왔던 겨울은 정말 혹독한 뭐 거의 한 시베리아 정도의 겨울인데 생각보다 덜 추웠어요. 이게 추운 겨울이 아니었고 좀 완만한 겨울이 실제로 온 건데, 시장은 이제 정말 엄청난 추위가 올 거라고 이제 바짝 긴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SK하이닉스가 PBR이 0.9배까지 떨어지는 그런 급락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생각보다 나쁜 업황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 이제 이렇게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졌고, 또 실제 디램 현물 가격도 7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게 작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삼성전자도 항상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은 공급 그렇게 크게 늘릴 생각이 없다고 언급을 해줬고, 또 메타버스라든가 이제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디램은 아마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항상 선행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로 본다라면 이미 주가는 벌써 바닥은 찍고 돌아섰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물론 단기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램만 하니까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 삼성전자를 더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에는 결국 파운드리가 있거든요. 이 파운드리가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가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TSMC를 잡으려면 3나노 공정이 내년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그 삼성전자는 상반기고요. TSMC는 하반기에 3나노가 양산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걱정되는 건 또 양산을 하는데 또 제대로 수율이 안 나올까 봐 이게 좀 우려는 되지만, 삼성전자가 제시한 로드맵대로 만약에 내년에 상반기에 3나노 공정에서 양산이 제대로 된다면, 그동안 보면 이제 그 TSMC는 애플 위주로만 공급을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AMD랑 다른 업체들이 좀 기분이 지금 되게 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TSMC가 자기네들을 이제 팽시키니까. 네. 그럼 결국 삼성전자가 3나노를 먼저 해버리면 이런 AMD나 이런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굳이 TSMC 쓸 필요가 없거든요. 삼성에 맡기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내년 상반기가, 특히 사실 메모리는 이제 돌아섰으니까요. 파운드리 쪽에서 얼마나 성과가 나오느냐가 결국 삼성전자 뭐 9만 전자, 10만 전자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기대를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계속 긍정적인 의견 좀 보고 있습니다. 전일 반도체 강한 반등은 그동안 과도했었던 우려를 되돌리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그 비관론도 통했고,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의 뭐 리포터도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거기 이제 대만의 트렌드폰스 거기서 이제 반도체 가격 전망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 거의 PC 디램 가격 위주로 전망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논리적으로 맞았던 거죠.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곤욕을 치렀는데, 그러니까 실제 좀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는 말을 잘 안 믿어요, 시장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예측 기간 얘기만 믿고,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IR에서 좋게 얘기했거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한 얘기는 안 믿고 마이크론 CEO가 바로 하니까 시장이 또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그게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세계 1등 기업은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저는 어쨌든 그 시각을 믿고 좀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긍정적인 시각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궁금한 점이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남은 시장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 오는 거냐?
이게 반도체가 이제 뭐 추세적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속성을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되는 예, 거죠. 왜냐면 확인할 네. 과정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되돌리는 파동만 해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네. 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 보니까 뭐 유진테크하고 뭐 PSK.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이요. 네. 하루에 뭐 13%씩 정말 엄청난 상승 보였어요. 한 이틀 만에 그냥 한 1년 오를 게 다 올라버렸어요. 보통 이제 20% 정도를 이틀 만에 좀 올려버렸는데 엄청난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만 해도 주가는 굉장히 좀 주도력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시속 게임 펼쳐지겠죠. 메타버스랑 반도체 간에 이제 서로 좀 경쟁이 펼쳐지겠는데 네. 당분간 뭐 한 12월까지는 반도체, 근데 반도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까지 그동안 부진했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순환매가 돈 다음에 다시 또 메타버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좀 돌고 되는 그런 좀 순환매 장세가 저는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가 또 압축이 되겠죠. 예. 시속 게임이라고 안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뭐 게임주, NFT 관련주, 2차 전지 소재주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업종 순환매 흐름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은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홀딩하면서 좀 상황을 그러니까 봐야 이거를 되는 이제 거예요? 보실 때 항상 네. 그거예요. 주가라는 건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언젠가 네. 급락에 너무 많이 오르면 또 그 뒤에는 항상 급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게 증명이 됐고 사실 오늘도 보면 미국 증시에 로블록스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로블록스가 잘못한 게 아니죠. 너무 올랐던 게 좀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 부담이 생겨서 빠졌을 때는 오히려 그거를 악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기분 좋게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고 계속 오르기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진입을 못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우리가 생각할 건 급락했을 때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이게 가격이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지. 근데 누가 봐도 메타버스 게임이 구조적으로 좀 문제 생긴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거죠. 매수할 수 있는. 그래서 전혀 흔들리실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이 좀 건전하게 가기 위해선 한 업종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급락을 너무 혹시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한 번의 좋은 찬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2차 전지나 지금 대형 게임주들 가격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의 휴식 과정이 좀 이제 휴식기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언제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12월 중순 아니면 뭐 내년 초 정도에는 다시 한번 저는 주도성을 좀 발휘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좀 이제는 그러니까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하고 게임주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사시면 안 되고 한 번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럼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돼서 더 압축이 돼요. 그래서 대형 IP를 갖고 있는 게임주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번 조정기에 천천히 좀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뒤늦게 동참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주가라는 게 이게 수익 내기가 녹록치가 않은 게 막상 또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반도체 지난주에 팔고 게임주로 갈아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있죠. 분명히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를 최근에 또 많이 팔았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분들은 어제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 그게 결국 뭐냐면 그 질투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제일 경계할 게 질투심이래요. 나만 소외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식은 여러분 그냥 혼자 하는 거잖아요. 뭐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왜 자꾸 개인 투자분들이 펀드 매니저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이기려고 하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세요. 그거 아무런 부질 없는 짓입니다, 사실은. 자기 계좌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옆에 뭐 게임주가 2배 올랐으니까 아 이제 게임이다 보다 사는 게 아니라 그 게임주도 지금 기다리니까 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사면 되거든요. 기다릴 때 사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결국 뛰어드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경험 했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 좀 지난주에 좀 이렇게 잘못 교체를 하신 분들은 어쨌든 게임, NFT, 뭐 2차 전지 여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뭐 혹시라도 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네. 좀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키 맞추기가 나오고 같이 가는 그림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근데 이사님? 주도주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네. 그러니까
NFT 게임 이게 메타버스라든가 하나의 메가 트렌드잖아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거기에 자율주행차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아요. 이 트렌드가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 쏠렸던 거죠. 그래서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주도주가 단기적으로 좀 바뀌는 과정이고, 근데 저는 반도체는 어쨌든 이들과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 섹터를 그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인프라는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네.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향후에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섹터이고 역시나 같이 가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5G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버라이즌 등과 이제 회동한 소식도 있고 최근에 또 5G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요. 5G 네. 이 섹터는 이번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5G도 네. 정말 못 올랐던 섹터고 아무도 기대도 안 하는 섹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혀 기대감이 없거든요. 그냥 네. 기대감이 없다는 것만큼 또 주가에 호재는 없어요, 사실은. 너무 기대가 크면 주가가 또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5G 장비주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올해 4분기까지는 실적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쪽으로 이렇게 뭐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그럴 이슈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또 미국에서도 5G 기지국 건설이 좀 본격화되고 이번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원래 버라이즌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나고 왔는데 버라이즌을 비롯해서 미국의 AT&T도 있고 많은 업체들이 이제 기지국 건설을 할 텐데 거기에 좀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인도라든가 일본 쪽에도 지금 5G 건설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인도 시장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또 거기에 또 삼성이 진출해 있고 유럽에서도 예전에 보다폰 쪽에 영국에 이쪽에 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옛날에 화웨이의 그 동무대였거든요. 근데 화웨이가 지금 퇴출당하는 네. 수준이니까 그 빈자리를 일부 삼성전자를 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5G는 가야 되는 그림이에요. 전세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했던 거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면 결국에 삼성전자 공급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5G 장비 회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제가 이번에 5G 장비주 보니까 실적들이 다 나왔는데 이 안 좋은 업황에서도 군계 일학인 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실적이 HFR하고 서진 시스템. HFR은 어제 시설 투자 공시까지 네. 나왔던데요. 실적도 좋은데 네.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죠. 사실 시설 투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거기다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엄청난 실적을 냈어요. 그러니까 5G 투자를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면 그 두 기업으로 한번 보시면 좋고 그리고 내가 5G 물려 있다 하시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또 한 번의 기회는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희망을 가지고 좀 버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뭐 서두에 반도체와 메타버스 이쪽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 하드웨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또 많이 커졌잖아요. 뭐 리포트를 쭉 보니까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뭐 LG 전자까지 제일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LG 그룹주들이 가장 큰 수혜주인가요, 결국에는? 사실 이게 이제 애플카 이슈까지 또 더해져가지고 네. 이제 굉장히 큰데 LG 그룹이 그 애플이 하면은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을 LG 이노텍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또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가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연관성이 있고 애플카 2025년에 출시할 것 같고 2023년 정도에는 그 애플에서 또 AR 글래스라고 AR 기기를 또 출시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인 걸로 보는데 또 거기에 23년도에는 또 애플의 아이패드가 OLED가 채택돼서 나올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LG그룹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시면 좋겠고 특히 LG전자는 이제 애플카 쪽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터라든가 이런 전동화 부품을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또 애플카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 거기에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을 아마 OLED로 납품할 것 같고 LG노텍은 이제 카메라 전문 업체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카메라도 아마 그 LG 이노텍 것 좀 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데 다만 이제 투자 주의하실 건 LG그룹과 관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LG 거 쓴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게 결정이 돼도요, 비밀 유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공시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도 그동안 했던 행보를 보면 LG그룹이 가장 좀 유력하기 때문에 한번 LG그룹 기대감 갖고, 그리고 LG그룹 전체가 LG 이노텍 빼고는 되게 주가 좀 부진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그룹주들도 저희가 시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염이사님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소개해주고 가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뭐 OLED 소재와 장비주들도 지난주에 흐름이 또 상당히 좋았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리뷰와 함께 이쪽 섹터 이슈와 흐름도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사실은 이제 예전에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던 LCD 장비 회사인데, 태양전지랑, 근데 이제 회사가 좀 체질 개선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이제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또 태양전지 뭐 장비 공급 계약도 하나 맺었는데, 그거는 이제 핵심은 사실 아니고 반도체 쪽입니다. 근데 반도체가 지금 워낙 좋은 상태고, 특히 3분기 연속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사실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반도체 장비도 지금 내년도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장비 업체 실적도 본격적으로 터닝할 거고요. 그리고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이렇게 D램 업황이 돌린다고 하면요, 항상 장비주들이 앞장서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좋은 주가 흐름이 한 최소한 1, 2개월 정도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다 이제 최근에 OLED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OLED 관련된 장비 소재 업체들, 제가 이게 전자공시를 보는데 요새 계속 시설 투자, 그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공급 계약이 계속 나와요. 연달아 나온다는 거는 그쪽에 좀 투자가 활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OLED도 내년에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니까,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 섹터에 대해서도 좀 계속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어젯밤에 FM 가이드 들어가 보니까 오늘 아침 6시 일자로 하나금투 김경민 애널이 리포트를 내던데, 한미 반도체와 PSK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마지막에 쓰셨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네. 주성 이제 업력이 되게 오래됐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지만, 반도체로 잘 이제 장비로 이렇게 잘 전환이 돼서 아마 내년까지 좀 큰 그림을 본다라면 좋은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섹터도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좀 충분한 스터디를 해보면 좋은 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 시장 전망과 함께 이번 주도 공략주 소개를 해주고 가시죠. 네. 이번 주는 어쨌든 대형주의 장인 것 같아요. 좀 코스닥은 좀 쉴 것 같고, 네. 오늘도 좀 미국 나스닥은 빠졌지만 코스피는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도 또 올랐고, 네. 또 미국의 경기 민감주들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US 스틸 같은 기업들, 캐터필러.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못 간 섹터가 경기 민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 자동차 갔기 때문에 오늘은 철강, 뭐 석유화 이런 쪽도 좀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뭐 은행주도 좀 움직일 것 같고, 이들이 움직이면 코스피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대형주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관심 종목은 현대제철이고요. 현대제철은 지금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철강주가 나오네요. 예,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네. 주가 같고요. PER이 3.4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오해가 컸죠. 뭐 중국이 수요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너무 피크한 논리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반도체처럼 무너졌던 기업들인데, 아무튼 현대제철도 당분간은 좀 저가 메리트가 또 생기고, 철강 수요 내년에 개선 예상되고, 그리고 중국이 감산하거든요. 계속. 이런 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번 좀 오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도 참 많이 쉬었습니다. 네. 실적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이제 관심을 기울일 때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서 현대제철을 이번 주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오늘 염이사님의 의견 저희가 모두 들어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